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편 괴담 흉가사전 답사. 이 일은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 후임병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으나 비난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 내용의 대부분은 후임병의 입장에서 반말체로 작성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대학생이었던 나는 매일 같은 강의 시간표와 같은 생활이 지겨워 동아리 활동이라도 해볼 겸 학과 사무실을 찾았다.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부원을 모집하는 동아리들이 있었다. 구기 종목, 헬스, 사진, 반려동물 등등. 그 중에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수학 동아리였다.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수학을 동아리까지 만들어 공부할 생각을 하다니 이것이 바로 공포였다. 게시판을 보며 혼자 손사래를 치며 살펴보던 중 눈에 띄는 동아리가 보였다. 심령연구회. 전국의 유명한 흉가와 폐가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령사진을 촬영하거나 강령술 등등 귀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 같았다. 조교님, 여기 게시판에 있는 동아리들 부원들은 다 뽑은 건가요? 아, 그거 동아리 모집이 끝나면 곧바로 떼라고 해뒀으니 붙어있으면 아직 모집하고 있는 거겠지? 나는 곧바로 모집 전단 아래에 쓰여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고 마침 지금 부원들이 모여 강령술 비슷한 것을 하려고 하니 와도 좋다고 했다. 전화를 마치고 동아리실로 찾아갔다. 나는 문 여는 소리에 한번 흠칫하고 말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촛불 위에 떠있는 사람의 얼굴에 또 한번 놀랐다. 방금 전화 준 친구 맞지? 아, 네, 맞는데요.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사람이 전등의 스위치를 켜자 동아리실 내부가 왜 어두워졌는지 알 수 있었다. 강령술을 하기 위해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로 막혀 있었고 촛불 하나를 켜고 진행하고 있었다. 뭐야, 많이 놀랐어? 안 놀라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보다 여기 문은 왜 이렇게 낡은 거예요? 아, 그건 일부러 낡은 문을 설치한 거야. 어때? 심령 동아리답게 분위기 살지? 확실히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일단 강령술은 여기까지만 하고 신입부원이 왔으니 인사라도 하자고. 애초에 동아리에 들어오려고 온 것이긴 했지만 얼떨결에 그 자리에서 동아리의 부원이 되었다. 각자 인사를 마치고 나이가 들어 보이던 사람인 회장이 나에게 말했다. 마침 이번 주 주말에 우리가 유명한 흉가를 가려고 하거든. 지금까지 가본 곳이랑은 차원이 달라. 무당들도 거기는 절대 가려고 안 한다는 소문이 있는 흉가야. 근데 항상 회장인 나랑 부원 한 명이 밝을 때 가서 탐사를 하거든. 길을 잃거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라니. 새로 왔으니 탐사는 너랑 나랑 가는 걸로 하자. 자, 이만 오늘은 해산. 네, 알겠습니다. 네? 나는 얼떨결에 가입한 것도 모자라 당장 흉가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점심시간 때쯤에 맞춰 동아리 회장 형에게 전화가 왔다. 1시까지 학교 앞에서 만나자. 점심 먹고 출발할 거니까 아직 안 먹었으면 먹지 말고 오고.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어쩌다가 내가 그래도 집에서 처박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옷을 대충 주워 입고 학교 앞으로 나갔다. 학교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회장형의 차로 흉가로 이동했다. 2시간가량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된 3층짜리 건물이었다. 주변에는 건물 앞 우리가 왔던 도로와 뒤로는 숲이 전부였다. 여기가 원래는
여행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상가 건물이었대. 왜 그런 거 알지? 차 타고 어디 가다 보면 뜬금없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가 상가 건물 하나가 있고 편의점이나 당구장, 노래방 뭐 그런 건물들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하고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도 회장령을 뒤따라 들어갔고 학교 이외에는 오랜만에 외출에다가 이런 경험을 하다니 뭔가 설레기 시작했다. 1층은 딱히 아무것도 없었다. 양쪽엔 편의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곳과 텅 비어있는 곳뿐이었고 건물 가운데에 계단이나 있었는데 2층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우리는 계단으로 향했고 2층으로 올라오니 곰팡이 냄새인지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햇빛이 숲을 막고 있으니 그럴만도 했다. 때문에 복도는 손전등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였다. 여긴 뭘로 썼었던 곳이지? 글쎄요. 일반 사무실 같기도 하고 책상이랑 잡다한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서 모르겠네요. 2층은 특별한 것이 없어 곧장 3층으로 향했다. 그런데 3층으로 가는 계단에 무언가 붙어 있었다. 이게 뭐지?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붓글씨. 분명 그것은 부적이었다. 그런데 회장형이 망설임 없이 그것을 떼어내고는 살펴보았다. 형, 그거 부적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떼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동아리방 가져가서 애들이랑 뭔지도 알아볼 겸 구경이나 해보자고. 그렇게 말하고는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보통 이렇게 부적이 붙어 있는 곳은 무언가를 못 나가게 막거나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것일 텐데 그런 것보다도 회장령은 그저 자신의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3층으로 올라오자 2층보다 더 짙은 어둠이 길을 막고 있었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때 손전등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스쳐 지나가며 보인 시선에는 복도 끝에 무언가 하얀 것이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형, 복도 끝에 방금 뭔가 있지 않았어요? 회장령은 뭐에 홀린 것처럼 복도 양쪽에 있는 창문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을 뿐이었다. 잘못 본 거겠지? 나는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쳐다보고 있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고 주변을 살피면서도 그곳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회장령이 창문들을 한 번씩 비추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순간 나도 겁을 먹어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점심을 먹고 2시간 정도를 운전했으니 늦어도 4시쯤엔 도착했던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바깥은 해가 져서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회장령은 아무 말도 없이 차를 탔고 뒤따라 나도 조수석에 앉아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차 안은 정적만이 흘렀고 출발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형, 갑자기 왜 그렇게 뛰어나간 거예요? 너 못 봤어? 형도 본 거예요? 복도 끝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양옆에 창문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 네, 근데 먼지가 끼어서 문을 열어보지 않고는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던데요. 처음엔 잘못 봤거나 우리가 비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령은 침을 한번 삼키고는 말을 다시 이어나갔다. 창문마다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길래 왜 그런가 싶어서 창문을 자세히 봤거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 내가 직접 본 것만 해도 4명,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몰라.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무슨 A4 용지처럼 하얘가시고 입이랑 눈밖에 안 보였어. 이 말을 듣고 회장령이 3층에서 했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아떨어졌다.
우리는 고작 30분 정도를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은 오후 9시가 되어 있었고 그 미스테리를 풀지 못한 채 돌아와야만 했다. 결국 회장령과 나는 동아리 부원들에게 그곳은 이미 철거되었다는 거짓말로 가지 않게 되었고, 무엇 때문인지 회장령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힘이 없어 보였으며 결국 동아리를 그만두게 되었다. 나도 무언가가 찝찝해서 동아리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 부적 때문일까? 아니면 그곳에 있던 무언가가 회장령을 따라온 것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부적은 아마도 귀신을 불러 그곳에 가두는 목적이었던 것 같다.